1506년 9월 2일 새벽, 창덕궁 안은 고요했습니다. 왕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궁 밖에서는 칼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은 없다는 것을. 1506년 왕은 새벽에 쫓겨났습니다. 그가 12년에 걸쳐 쌓아 올린 공포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연산군의 복수와 공포 정치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룻밤 중종 반정, 그리고 한 왕의 처절한 최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오래, 그토록 깊이 쌓여 있었을까요? 1498년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 두 번의 대규모 숙청으로 조정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간언을 막기 위해 간쟁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 된 것입니다.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포만 남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들이는 채용사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성균관을 유흥공간으로 바꿨고 사냥을 위해 민가를 철거하고 백성을 내쫓았습니다. 국고는 바닥났습니다.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궁 안에서 잔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무너진다. 그 불만은 말이 되지 못한 채 가슴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 후에 중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불만을 가진 종친과 신하들이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반정에는 칼이 필요합니다. 명분만으로는 궁궐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박원종은 당시 군권을 일부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었고, 성희안은 오랫동안 연산군의 행태에 분노를 품어온 신하였습니다. 이들은 1506년 가을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박원종과 성희안은 훈련원에서 군사를 집결시킵니다. 미리 포섭해둔 병력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궁궐 수비를 맡은 금군의 일부도 이미 내응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군사는 불어났습니다. 새벽 이 시경 그들은 움직입니다. 창덕궁을 향해 병력이 이동합니다. 횃불도 없이, 소리도 없이 궁궐 문 앞에 당도한 반정군. 내응하던 병사가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궁 안으로 진입한 반정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을 제압하고 연산군의 침소 앞에 도달합니다.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이 순간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니면 그 순간 12년의 왕위가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멍하니 서 있었던 걸까요?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옥새는 빼앗겼고 왕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날이 밝자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 그리고 연산군은
강화도로 향하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왕이 아닌 죄인으로 강화도 교동. 그곳에서 연산군은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한때 조선 전체를 손에 쥐었던 사람이 이제는 섬 하나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불과 2달여 만인 1506년 11월 연산군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1세. 사인은 역질 전염병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정말 병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역사의 그늘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산군 그냥 군. 이것이 역사가 그에게 내린 최후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틀리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그의 명령 아래 죽었고 나라는 피폐해졌으며 백성은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남기고 싶습니다. 연산군을 만들어낸 것은 과연 그 혼자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죽음을 숨긴 것은 아버지와 신하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빼앗은 것도 그 어른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신하들은 목숨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아무도 진심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개인의 광기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시스템 전체가 함께 무너진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이 그의 잔인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상처도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악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를 망가뜨렸는지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산군은 복수한 아들이었고, 동시에 공포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 공포에 자신이 삼켜진 인간이었습니다. 31세. 강화도의 작은 섬.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최후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기억하며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역사 속에도 우리 댓글창 속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산군, 그는 시대의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괴물이 된 왕이었을까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뤄봤으면 하는 조선의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